2026학년도 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험 제가 준비한 문제 자료에 문항 10번부터 12번까지 세 문항 함께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차분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수학 시간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탐구하고 있다. 상자 A에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의 정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고, 상자 B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의 정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다. 학생들은 두 상자 A, B에서 공을 하나씩 꺼내요. 두 개의 공에 적힌 수를 차례대로 그 A, B라 하고, 그 A, B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굴력, 그리고 2차 함수 이것을 만들었다. 2차 방정식의 식과 2차 함수 식은 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물어본 2차 방정식, 이것의 해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상 a, b를 말하고, a나 b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에서 5까지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의하면은, 자, 1번 문제 풀입니다. 자, 급하게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요. 근해 공식에 의하면은, 저는 간혹 가다가 근해 공식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근해 공식에 의하면은, x는 2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됩니다. 자, 내가 어떻게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 b를 다 찾아내라는 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a제곱 마이너스 4b는 완전 제곱수가 되어야만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이런 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짝수이면 나도 짝수라야 되고, a가 홀수면 나도 홀수라야 될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제곱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라서 안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라도 안 되고 a가 0이라도 안 됩니다.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a가 2부터 가능하네요. 그래. 자, 그러면 a, b의 값에 a를 2라고 해봅시다. a가 2라고 하면은 2, 5,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값이 될 수 있는 값은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2의 제곱, 4 마이너스 4b인데 완전 제곱수가 되어야 되니까는 내가 될 수 있는 값은요, 0일 때밖에 없네요. 그럼 내가 0 되도록 하면 b 값은 1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a, b 순서상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a가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완전 제곱수고 3은 홀수였기 때문에 나 또한 홀수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1 되도록 하면 되겠죠. 옳지. 그러면 3, 3은 9, 즉 a제곱 마이너스 4b의 값이 1이 되는 경우뿐입니다. 그럼 구하실 때는 경우 b 값이 있니라고 봤더니 있어요. b에 2를 넣었을 때 3, 2, 또 가능한 값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4, 4, 16 마이너스 4b, 짝수였기 때문에 나 역시 짝수가 되어야 되니까는 이 값이 0이 되었거나 아니면 4가 되어야만이 밖으로 나와서 0이거나 2가 되어서 해가 자연수가 되도록 되어 있네요. 자, 내가 0 되도록 하려면은 b가 4일 때이고, 내가 4가 되도록 하려면은 b 값이요, 3일 때네. 4, 3과 4, 4 두 개가 또 생겼네요. 그 다음에 5라고 해봅시다. a가 5라고 하면은 5, 25 요거요. 그리고 마이너스 4b의 값이 홀수의 완전 제곱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1이거나 9이거나 이런 수입니다. 자, 해당되는 b 범위 안에서 1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6이, b가 6이라는 건 범위 안에 없기 때문에 9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4, 오케이. 더 이상 없습니다. 따라서 a, b는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의해서 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를 봤더니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서둘러서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문장에 주어진 대로 읽고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차 함수 저것에 대하여
이 함수니까는 당연히 이 그래프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축하고 꼭지점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 이걸 물어볼 거예요. 두 학생 가와 나의 대화이다. 기억에 알맞은 식과 리언, 디귿, 리얼에 알맞은 수를 가가 말하시오. 가가 말하기를 내가 만든 이 함수를 구해봐. 이 함수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 위에는 y좌표가 b인, y좌표가 b인, 제로 b가 하나 있네. 이런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그 PQ 사이의 거리는 4야. 그러면 A 값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죠. 이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내가 X좌표 어딘가 있겠고요. 내가 Y좌표 어딘가 이렇게 있다고 그냥 가상적으로 표시를 해봅시다. 그럼 이 값이 B예요. 제로 B. 또다시 Y좌표가 B가 된 하나 더 있는데 이 점에 PQ 사이 거리가 4였기 때문에 이 값은 4B가 될 거예요. 옳지. 그러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X좌표는 2라는 것을 확인했겠죠. 그럼 A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나의 대화를 계속 봤더니 이것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을 AB로 나타내면은 축의 방정식을 AB로 나타내면 X, 이 식이 뭐였죠? 서둘지 말고 천천히 봅니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였는데 축의 방정식이라면 나는 2분의 A입니다. 그래, 기억에 알맞은 것을 찾아 넣었죠, 그죠? 기억에 넣었어요. 그런데 내가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2가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4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리언에 알맞은 것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4인 것을 알았고요. 맞아. 그리고 이 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모든 4분면을 다 지나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 지나 그러네. 바로 이 값이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되겠네. 그리고 이 그래프 위에 y좌표가 음수인 점 R에 대하여 삼각형 PQR의 넓이가 여름의 길이는 이미 4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R의 개수의 개수가 최대일 때 B는 얼마니? 여기 4였기 때문에 B가 될 수 있는 값은요. R 좌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음수인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요? 그 높이가 2분의 1, 2분의 1 간격으로 이렇게 주어지면 되겠네. 그것이 최대가 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근데 B가 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5까지의 정수였는데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 또는 B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래야 모든 사분면 지나가죠. 그 최대가 돼야 되니까 제일 많이 밑으로 내려오면 돼. 옳지. 그럼 P가 마이너스 2일 때입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다. 디귿도 확인됐습니다. 이때 점 R의 개수는 몇 개로 최대야? B도 마이너스 2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 이놈의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보면요. 꼭지점 좌표에서 마이너스 6일 거예요. 나는 마이너스 2입니다. 옳지. 자, PQ의 길이는 4였기 때문에 R은 여기서부터 2분의 1 간격으로 위아래로 있어야만 그 넓이가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쭉 몇 개인지 확인되었죠. 따라서 R의 Y좌표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2개, 마이너스 1일 때 2개,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2개. 마이너스 2일 때는 삼각형이 아니니까 제거가 되고 쭉 이와 같이 해서 마이너스 6 플러스 2분의 1일 때도 2개. 그리고 마이너스 6일 때는 요즘 1개입니다. 자, 몇 개인지 2개, 2개, 2개씩 다 따졌고 여기는 1개, 몇 개인지 개수는 확인됐죠? 따라서 20개에다가 1개, 21개임을 확인했습니다. 리얼에 들어갈 또 값도 찾았어요. 자, 뭡니까? 뭔가 복잡하게 식을 계산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 이 함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좌표 평면에서 꼭지점이 어느 위치에 와야 되고 주어진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정해지지 않은 개수 A와 B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2차 함수와 그 그래프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 게임 산업법에 따른 게임 산업법이 있대요. 인형 뽑기 보셨죠? 이렇게 다리가 내려가 직직 움직여서 인형을 뽑아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케이드 게임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돈을 받고 게임에 참여하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게임의 일종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유통하려면 기기 사양, 규격화된 게임 방법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법적으로 이런 걸 다 정해야 된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인형 뽑기 집게. 여기 인형 뽑기 집게발이 하나, 둘, 세 개 이와 같은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집게는 그림 1과 같은 모양의 같은 세 개의 발로, 철사 같은 세 개의 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집게의 한 발은 그림 2와 같이 좌표 평면에 나타나면 꼭지점이 원점인 이 함수 그래프 일부이다. 이 집게 발을 나타냈더니 이와 같이 되었대요. 요 집게 발이요. 요 집게 발이 이런 식으로 가느다란 철사로 되어 있죠. 꼭지점이 원점인 2차 함수 그래프 일부고 O는 원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계속 읽어봤더니 이 집게발의 두께는 무시할 수 있는 선이다. 그림 1과 같이 서로 간격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집게발 3개 간격이 일정합니다. 그림 1과 같이 새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은 모두 지나도록 꼭지점을 모두 지나도록 원을 그렸더니 그 원 O1의 둘레 길이는 18파이입니다. 둘레 길이가 18파이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은 9네요. 옳지. 그럼 원의 반지름은 9이기 때문에 이 잠식에 가져다 쓰면요. 요놈이 9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 1과 같이 집게발의 끝을 모두 지나도록 원 O2를 그렸더니, O2라는 원을 그렸더니, 원 O2의 둘레 길이는 5파이다. 그럼 요 반지름 길이는, 둘레 길이 10파이, 5라는 거. 옳지. 그러면 이렇게 놓기 때문에 요 길이가 5입니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를 D라고 놓으면 D 4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 C점의 좌표, X좌표를 마이너스 C라고 놓는다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 9,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1.5, 0를 지나가는 이 함수 그래프의 일부가 이 집게인 철사선의 모양입니다. 그림 2에서 A, B를 지나는 직선은, A와 B를 지나는 직선은, 요 직선이요. 이 직선과 그래프 평행하니까 뭐가 같아요? 기울기 같아요. 따라서 이것의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한가 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6만큼 갔을 때 1만큼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5였기 때문에 이 길이는 30이겠네요. 그래 높이의 차이는 9에서 4로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높이 차고. 자, 그래서 1번에서 물어본 것은 그림 2에서 OC의 요 길이와 그 다음에 DO의 요 길이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를 C라고 놓고요. 이 길이를 T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이미 기울기로부터 찾아낸 것이 있죠. C 플러스 T의 값은 3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니까 이 함수는 y equal ax 제곱이라는 꼴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b를 대입했을 때, 죄송합니다. t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4가 나와야 되니까 a 곱하기 t 제곱 equal 4입니다. 마이너스 c를 대입했을 때는 함수 값이 9이기 때문에 a c 제곱 equal 9. 자, 따라서 뭘 알았습니까? t와 c의 b가 2대 3임을 알았어요. 따라서 t를 2t라고 놓고요. c를 3t라고 놓읍시다. 옳지. 그럼 나 더해서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5t가 따라서 cd가 얼마인지 벌써 확인되었지. 어렵지 않네. 나 5t가 30이니까 t 값은 6임을 알았고
C, OC의 길이 C는 18이고요. 그 다음에 OT의 길이 D값은 12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한 2차 함수 그리고 직선사의 위치 관계를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과학 문제이기 때문에 그 풀이는 생략합니다. 하지만 제 밴드의 파일에는 문제를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 풀이도 해주려고 하다 운동 에너지니 뭐 일이니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거는 과학생님들이 풀어주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은 삼각형의 외심 그리고 원과 삼각형에 대한 것입니다. 자, 삼각형에 대한 조건이 담긴 문장을 삼각조건이라 하죠. 삼각조건이라 하죠. 삼각형에 대해서 그럼 삼각형에 대해서 여러분 배운 거 뭐 있어요?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또 삼각형의 닮은 조건, 합동 조건, 삼각형 결정 조건. 이런 걸 배웠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이를 만족하는 삼각형을 삼각근이라고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을 삼각근이라고 한다. 이때 서로 합동인 두 삼각근은 같은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삼각 조건이 한 변 길이가 모두 3이다 라고 하면요, SSS 합동 조건에서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삼각근은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으로 유일하다. 그래. 그 다음에 또 삼각 조건으로 넓이가 4이다. 넓이가 4인 삼각형은 여러 개가 있죠. 넓이 가지고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삼각형 무수히 많다. 삼각근이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삼각 조건이 세변 길이가 2, 3, 4인 직각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라면 가장 긴 변의 길이를 빗변으로 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변의 길이가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삼각근의 개수는 제로입니다. 이런 것을 삼각 조건이라고 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을 삼각근이라고 한다. 자,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변의 수직이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외심호에서 세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H1, H2, H3라 하죠. 삼각형이 이와 같이 있는데 삼각형 외접원의 중심에 수직이 이등분선, 수직이 이등분선이고요. 수직이 이등분선. 요거요. 이 세 개의 길이 외심에서 그 변에 이르는 그 거리. 그 중에서 최소 값을 삼각형의 외심 거리라고 하죠. 삼각형의 외심에서 삼각형에 제일 가까운 거리. 그놈을 그 삼각형의 외심 거리라고 하죠. 단 삼각형의 한 변 위에 외심인, 한 변 위에 외심이 있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직각삼각형일 때죠. 빗변의 중점. 그때는 삼각형의 외심 거리는 0이라고 하죠. 삼각형의 외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각 조건과 삼각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봤더니요. 1. 다음 삼각 조건의 삼각근의 개수를 구하고, 개수를 말하고, 그 삼각근의 둘레 길이 중 최대값을 말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삼각 조건을 봤더니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다. 사이드가 하나 알려져 있네요. 두 내각의 크기가 30도, 45도이기 때문에 다른 한각의 크기가 105도요. 그런데 삼각형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되려면 앵글 사이드 앵글이라고 해서 이것이 양극각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옳지. 그러면요. 첫 번째 문제는 일단은 두 개의 각, 세 개의 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30도가 되도록 해서 한 꼭지각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45도가 되도록 해서 또 한 꼭지각을 정해봅시다. 그럼 이건 105도예요. 자, 그런데 루트 2라는 변이 이놈이냐, 이놈이냐, 이놈이냐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서 세 개가 있습니다. 삼각근은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둘레 길이가 최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일 짧은 요 길이를 루트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건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이 될 것이고요.
그럼 나는 30도였기 때문에 내가 2가 될 것이고 요 길이는 얼마요? 예, 루트 3이요. 옳지. 이와 같을 때 둘레 길이는 요 놈을 다 더해주면 되니까 그와 같을 때 둘레 길이는 3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해서 둘레 길이가 최대일 때는 이와 같이 루트 2를 이쪽 변의 길이로 하면 됩니다. 그러네. 자, 결국 뭘 물어본 게 삼각 조건이라고 해서 삼각형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는가? 삼각형의 조건을 각이나 뭔 길이 등으로 주어진 거네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삼각 조건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나죠. R. 외심 거리가 D. 이건 뭐예요? 외심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걸 D. 그리고 예각 삼각형이니까 외심은 삼각형 내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물으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6이다. 그리고 외심에서 변의 외심거리 D는 루트 4입니다. 이런 삼각근의 넓이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저런 삼각형 중에서 넓이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라. 자, 삼각형의 외접원을 일단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외심이 있어요. 외접원의 중심. 그런데 외심 거리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주면 수직 이등분상에 있고 이 길이가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는 내가 6 그리고 내가 6 이와 같이 되었을 거예요.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또 다른 꼭지점 하나가 이 위에 있으면 되는데 예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위에 밑에 오면 안 되겠고요. 그런데 이 외심거리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이것도 루트 3 이 바깥쪽에 있어. 옳지. 나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가 제 3의 꼭지점 제일 이러면 최대가 되고 최선. 이걸 구하라는 거네. 그럼 나도 루트 3이고 나도 루트 3이고 6이고 6이고 물론 수직이 이등분선 이와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령에서 6 그리고 루트 3이었기 때문에 루트 33 따라서 이 길이도 루트 33입니다. 그럼 높이만 더 구해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요. 그런데 이 2등분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수직으로 2등분 했기 때문에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넓이 S는 A 곱하기 B와 같이 이 양쪽 모양이 같잖아요. 그러면 A를 찾아내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 닮음이잖아. 옳지. 그러면 A 값은요. 이 빗변 길이가 2 루트 33입니다. 그놈의 짧은 길이기 때문에 곱하기 6분의 루트 3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랬더니 이 A 값은 얼마? 루트 11입니다. A 값은 루트 11이라고 구해졌어요. 그럼 B 값은요? B 값은요, 놈의 길이인데, 나는 지금 제가 삼각 B를 쓰고 있습니다. 그놈에서 긴 것이었기 때문에 이놈에서 긴 것이니까는 나는 6분의 루트 33이라고 하면 되나요? 요놈 요 값을 본 거야. 옳지. 그럼 나 이거 계산했더니 얻어지는 값이요. 11입니다. 옳지. 따라서 넓이 S의 최소 값은 이와 같은 경우이고 그때 나는 11 루트 11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풀이를 해야 됩니다. 뭘 이용했어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했습니다. 주어진 이 삼각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외심거리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저와 같이 주어졌을 때 가장 넓이가 적은 삼각형을 찾아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이 삼각근이 유일하게 존재하려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사이드 앵글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은 외접원의 반지름과 그리고 외심 거리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하나밖에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외접원이 있어요. 그 반지름을 R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외심거리를 T라고 합시다. T예요. 그러면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T가 되는 원을 그렸을 때에 다른 두 변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외심거리가 T였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바깥쪽에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뿐이라면 접했을 때 이와 같을 때뿐입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으네.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정삼각형입니다. 따라서 이 각은 30도이고 RD, 즉 R의 값은요 2D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삼각형의 어떤 결정 조건과 관련되고 삼각형의 닮은 합동에 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산 많지 않죠. 공식 이용하지도 않았죠. 바로 이런 것이 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